소나기로 삼행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으아! 나 저 집 팔려고 어제 계약했어. 이게 후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삐니입니다. 이건 무효다. 무효라고 주장했을 때 인정되는 개념 중에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시적 불능은 물론 한 번에 묶어서 공부해야만 하는 후발적 불능까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단어가 많이 생소하니까 상황극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자! 비니갑과 오리을이 있습니다. 비니갑에게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걸 오리을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계약날이 되어 비니갑과 오리을은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끝나고 둘이 손잡고 건물을 보러 갔는데 아니 건물이 어디 간 거야? 동네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어제 이 동네에 불이 나서 비니갑의 건물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법률행위 당시 이미 목적의 이행이 불능인 상태, 이것을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비니갑과 오리을의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비니갑에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달병과 초코파이 정이 있습니다. 달병의 건물을 초코파이 정이 사기로 해요. 달병은 계약하러 오기 전에 건물이 잘 있는지 확인도 했대요. 달병과 초코파이 정의 계약 자체는 잘 끝났지만 결국 불능으로 막을 내립니다. 법률행위 성립 후 불능이 되었으니 이건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세 가지 사례를 볼게요. A. 달병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률행위 후 달병의 과실로 건물이 붕괴되거나 불에 타는 등 법률행위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때는 달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깁니다. B. 달병과 초코파이 정 둘 모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땅이 국가에 수용되었다거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무너졌다거나 제3자의 방화로 인해 전소되는 등의 경우인데요. 이때는 채무자 위험 부담에 해당합니다. C. 건물을 매수하려는 초코파이 정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에 너무 좋아서 건물을 보러 갔다가 불을 내는 등의 과실로 말이죠. 이때는 채권자 위험 부담의 상황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노트로 가볼게요. 여기 노트로 왔습니다. 불능은 민법 법조문 4개만 알면 문제가 술술 풀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외우면 되겠네. 장난해? 불능에만 있는 특별한 용어, 이것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매도인을 채무자,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 줄 요약하자면 계약의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점유 이전 이런 거였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불능이 된 겁니다. 불능된 채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매도인이 채무자가 맞는 거죠. 불능에서만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가봅니다. 이미 불에 탔으니 이미 불능. 이게 원시적 불능의 키워드고요. 채무자는 둘 중 하나만 해당이 될 겁니다. 불능인 걸 알고도 계약하러 그 자리에 나왔거나 아니면 진짜 몰라서 그 자리에 나왔거나. 반면 채권자는 선의, 무과실이어야만 원시적 불능이 성립합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됩니다. 매도인, 즉 채무자, 대충 도무자. 이 사람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신뢰이익을 배상해야 하긴 하나 이행이익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도무자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효가 되었으니 매도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도,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모두 사라지지만 만약에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았다면 무효가 되었으니까 계약금은 반환해줘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알고 건물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요 단어로 둔갑해서 원시적 불능 아닌 척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니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가볼게요. 계약은 했어. 그럼 잔금이든 소유권 이전이든 뭔가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건물이 혹은 땅이 사라졌네. 이게 후발적 불능이지 않습니까?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유효입니다. 후발적 불능에서는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도무자 귀책이라면 채무자니까 채무불이행 책임이 따릅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최고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계약 해제는 언제든지 가능한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과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만약에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다. 이를테면 국가의 토지가 수용되었거나 아니면 천재지변? 그것도 아니면 제3자의 방화 이런 것들일 텐데요. 이 경우 채무자가 위험 부담을 안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로 오간 게 있다면 돌려줘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매수인, 즉 채권자한테 귀책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도무자의 의무는 소멸합니다. 건물을 사려던 사람이 아직 소유권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건물에 불을 냈다고 칩시다. 건물 주인한테 잔금이든 뭐든 대금은 지급해야 되겠죠. 만약에 대금 지급도 다 했고 이제 소유권 이전만 받으면 되는데 이전을 안 받다가 둘 다 책임 없는 사유로 건물에 문제가 생겼다. 이 경우에도 책임은 매수자, 채권자가 집니다. 이걸 수령지체라고 하는데 참고로 시험 문제 단골입니다. 문제는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대부분 후발적 불능을 다룹니다. 그러니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가에 따른 해결 방안을 꼭 익혀두도록 합시다.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아까 봤던 노트의 법조문이 눈에 잘 들어옵니다. 도전! 그럼 정리 한번 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매도인이 채무자, 매수인이 채권자, 채무자, 주권자. 최근 문제입니다. 갑이 을한테 팔기로 계약을 했고 불가능해졌대요. 옳은 것은 모두 기억, 쌍방규책 사유 없대요. 그럼 머릿속으로 돌려놔라. 대본이 지급한 을 나왔습니다.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있지 맞는 말입니다. 기억이 들어있어야 하는데 없는 게 2번, 4번 체크. 니은 을한테 귀책이 있대요. 그럼 을은 다 줘야 돼. 을에게 대금 지급 캔 맞습니다. 기억 니은 들어가야 하는데 없네. 그러면 1번 체크하시고 디귿 을이 안 받아가고 있대요. 갑은 청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청구 가능해요. 을 잘못이니까 디귿은 땡. 그래서 5번 지우고 정답은 3번. 이건 가볍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묻습니다. 이거는 원시적 불능에만 있는 개념이잖아요. 후발적 불능에 위험 부담 문제가 생긴 거고 이게 좀 헷갈리는데 몇 번 보다 보면 익혀지고 또 까먹고 익혀지고 까먹고 죄송합니다. 1번 면적 미달. 좀 미달되는 건 일부 불능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다룰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원시적 불능은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전부 불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땡. 그런데 모른다고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무방해요. 2번 계약 체결 전 원시적 불능이네. 전부 공용 수용 빼박이네. 딩동댕. 이렇게 풀면 되지 뭐. 3번 매매 계약 체결 후 가오기 전소에 뒤 안 읽어도 사실 계약 체결 후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땡. 4번 계약을 체결한 후 이제 후 나왔으니까 후발적 불능이네. 땡. 5번 맞췄으나 후에 후 땡. 정답은 2번. 1번을 몰랐더라도 답이 쉬워서 괜찮으셨을 겁니다. 후 나오면 후발적 불능인 거야. 마지막 이번엔 을이 갑한테 파네요. 쓱 보다가 체결 후 나왔다. 그럼 후 발적이지. 소실 그럴 줄 알았어. 틀린 것은 1번 둘 다 책임 없는 사유 갑에게 대금 달라고 청구 못하죠. 맞습니다. 2번 역시 둘 다 책임 없는 사유 수령했다고요? 그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야죠. 맞습니다. 3번 갑의 과실이래요. 매수자 겸 채권자인데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지. 잘못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딩동댕. 4번 이번엔 을이 과실이래요. 갑이 해제할 수 있냐는데 계약 해제는 상대방이 과실 있을 때 가능하니까 맞는 말. 5번 회시 풀어가지고 5번까지 왔는데 답 아니면 어떻게 짜증나. 답이어야만 해. 갑 수령지체 나왔습니다. 보는 순간 갑한테 독박을 씌우세요. 네 잘못이야. 을은 청구 못한다고? 에이 해야지. 틀렸습니다. 5번 탈락. 정답은 5번. 불능 챕터가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또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 그래도 절대로 공부 불능이 일어나는 챕터는 아니니까 파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좀 굽신굽신. 다음에 만나요. 안녕.